중국이 지난 4일 미국 영공에 감시 풍선을 띄워 미국에 격추당한 데 이어 또 하나의 미확인 물체가 알래스카 해안 영공에서 발견되었다고 존 컬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오늘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컬비 조정관은 이 물체는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으로 미 북부사령부에 배치된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격추된 중국의 풍선에 대해 중국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하겠다는데 풍선을 중국에 돌려줄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컬비 조정관은 회수된 풍선 잔해를 중국으로 다시 보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이란, 러시아의 무기 등 군사협력에 대한 논평을 묻는 질문에는 이들의 군사협력은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지적하면서 한반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능력은 결국 이란의 손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습니다. That the Department of Defense was tracking a high-altitude object over Alaska airspace. 국방부가 지난 24시간 동안 알래스카 상공에서 고고도 물체를 추적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물체가 4만 피트의 고도에서 비행하고 있었고 민간 비행의 안전에 위협을 가했습니다. 펜타곤의 공고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군대에 물체를 제거하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영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해역은 현재 동결해서 있지만 영국 내에 영해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미 북부사령부에 배치된 전투기가 지난 1시간 내에 이 물체를 격추했습니다. 칼린 고맙습니다. 존 고맙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중국은 풍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풍선을 중국으로 다시 보내실 겁니까? 우리가 회수하고 있는 잔해를 중국으로 다시 보낼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다 밑바닥에서 끌어올릴 것이고 그리고 이 능력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란은 러시아에 드론 공장을 짓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군사용 드론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이란,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I can't confirm those specific reports, Jenny, but I was up here not long ago. 특정 보도를 확인할 수 없지만 저는 얼마 전에 이 자리에 올라 이란과 러시아 사이에 급성장하는 국방 관계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이나 중동 국민에게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능력은 결국 이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것인데 저는 여기 일어서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특히 포병 탄약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한반도에도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더 깊은 국방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에도 좋지 않습니다. 중국의 감시 풍선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면 결국 중국과 미국은 강대강의 대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를 해가며 경쟁하자는 미국과 중국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처럼 중국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이란의 군사협력뿐 아니라 중국도 비밀리에 합세하게 된다면 신냉전 시대로 시계바늘이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어느 때보다 군사적 힘을 강화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백악관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조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아주 귀한 속보가 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펜타곤에서 들어온 속보는 오늘 여기 일요일이지만 지금 세 번째 풍선, 세 번째 미상 물체가 발각이 되어서 미시간 호수에서 미국 F-16 전투기가 그거를 격추시켰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세 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는데 조금 후에 내가 이거를 끝나면은 바로 우리 북부 사령부하고 펜타곤에서
줌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락을 받고 이걸 하냐 마냐 시간이 촉박해서 했는데 이걸 빨리 끝내고 이제 거기 이제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중국이 왜 연속적인 이 부름을 보내면서 미국을 교란시키는 것은 이 북한과 중국이 아주 못된 행동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계속 그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습니까? 얘네들도 컨티뉴 풍선 도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중국이 옛날에 6.25 때 그 인해 전술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 번째 풍선에 대해서. 지금 문제는 미국에서 이제 49개국 외교관들을 초청해가지고 이게 중국 정책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잖아요. 네. 문제는 5개 대륙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음, 이제 그 정책 부서를 띄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한국 국방부는 정찰 풍선이 없다 이렇게 잘못된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발표하고 한국 국방부가 생각하는 건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한국 국방부가 정찰 풍선 아예 자체를 몰랐든지 그렇지만 알았는데 그냥 저 발표를 그렇게 잘못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특히 중국이 음, 해남에서 이제 그 중국 해방군에 의해서 정찰 풍선이 띄워졌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그럼 한국의 상공을 지나가지 않았느냐? 한국 그 대사관 쪽에서도 이번에 그 미국의 브리핑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음. 명확하게 대한민국의 상공에도 정찰 풍선이 지나갔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발표가 필요하다. 미국의 발표하고 한국 국방부의 발표가 좀 다르다 이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예. 문제는 중국은 이게 이제 민간용 이제 그 기후 관측용이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후 관측용을 그렇게 5개 대륙에 다 띄울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 기후 관측용은 이미 벌써 위성에서부터 다 감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미국이나 5개 대륙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인민해방군에 의해서 띄워졌다는 것은 정찰용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미국에도 이미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다 수거해서 보니까 이거 정찰용이 확실히 맞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풍선 관계는 지금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올 것이고. 자, 이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우크라이나, 중국 다 이렇게 했지만은 북한 문제를 저기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열병식 문제도 아주 가소평가해버리더라, 국무성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도 이제 북한 문제가 지금 저 위에 수면 위에 좀 내려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저 외교부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중국으로 봐서는 일단 중국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이 음, 중국에 대한 견제 또 자유우방 국가의 중국에 대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우선 최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으로 봐서는 지난 그 75주년 인민군 창설일에 네. 이 화성 17기가 12대가 발사대까지 해가지고 소개가 되고 이것은 직접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혹은 또 미국에 대한 이 견제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화성 17기가 그전에 한 100기 정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은 이번에 열병식에서 이제 화성 17기의 그 대대가 이 소개가 직접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미국에 느끼는 온도하고 한국이 느끼는 온도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음,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이 이제는 한반도에 특히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포로 돌아온 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좌파 정권에서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음, 보고요. 제 음, 역시 그동안의 이 햇볕 정책이라든지 또 문재인 정권,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대북 그저 종북 평화쇼 의지평화쇼의 결과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핵의 공포를 가져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런 핵의 공포의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 소위 좌파 정권에서의 북한에 대한 그러한 부주기 정책, 음, 또
햇볕 정책의 잘못된 결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좀 더 단호하게 이 좌파 정권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입장들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지금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지금 좌우파가 지금 서로 정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연두고소가 끝나자마자 미 공화당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세라 허컵이라고 샌더스 허컵이 세라는 누구냐면은요, 트럼프 대통령 때 백악관 스포크스퍼슨, 그러니까 대변인을 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아칸소 주지사를 당선했습니다. 공화당에서. 얘가 대표 선수로 나와서 이제 성토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바이든 행정부가 급진 좌파에 의해 납치됐다고 본다라고 굉장히 세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미국 풍선 사건에 대해서 아니 중국의 정찰 풍선이 주요 군사 시설을 그렇게 해집고 돌아다녔는데도 늑장 대응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대해서 이제 척슈먼 상원 의원, 그러니까 다수당 원내대표죠, 민주당에. 이 사람 또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은 정쟁할 시대가 아니고 중국이 왜 스파이 정찰기를 보냈느냐 하고 우리가 같이 따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볼 때 너무나 시밀러하게 보이거든요. 한국과 미국이 지금 드론 사건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민주당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부자 정세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실업률 또 이번에 그 연두 교수에서 교수에서 한 17번 정도를 그렇게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인플레이션 저지 법안 문제 때문에 직접적인 동맹국인 한국도 대단히 금리가 인상되고 영향이 받고 특히 한국의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직격을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미국 제일주의, 미국 중심의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동맹국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뭐 극좌파 쪽은 아니지만은 정책 자체가 조금은 좌쪽으로 가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화당에서 적절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한 거다. 단지 이제 극진 좌파에 대한 하이제킹이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심한 얘기다. 단지 미국이 경기 이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현재 이제 그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은 동맹국들의 기본적인 공반 금리 상승에 의한 영향들도 미국이 좀 더 고려를 할 때가 됐다. 다시 한 번 더 그렇죠. 연준에서 예를 들어서 급속한 금리 상승, 자이언트 상승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동맹국들이 굉장히 어려운 특히 한국의 상황들은 집값 대출에 대한 혹은 신용 대출에 대한 그 금리 인상이 대폭 올라가서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 때 이게 이제 더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기 풍선이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요. 이 풍선이 과연 한국을 스쳐가지 않았느냐? 저는 갔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을 거쳤는데 벌써 서해안을 스치고 지나갔는데도 자국이 갔다가 왔는지도 모른대요. 모르고 있대요. 아니 우리가 드론이 왔을 때도 왔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할 때 미국도 한쪽까지 속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이 지금 어떻게 딱 정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드론이 우리 상공은 안 왔다라고는 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가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 그렇죠. 당연히 한국의 상공도 지나갔지 않느냐. 그렇죠. 오히려 특히 이 한반도의 문제는 중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 당연하죠. 정찰
하기 위한 풍선이 안 지나갔을 때는 없죠. 그렇죠. 저는 한국과 일본이 다 지나갔다고 보지만 국방부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캐치하지 못했는지 그렇지만 알면서 그런 부분을 속였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게 봅니다. 이제 책임을 또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 안 지나갔다 하지만은 미국은 발표는 이래요.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도 자국들이 잘 모를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안 지나갔다고 단정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 두고요. 김정은이 이제 고체 연료, ICBM이 미국 전문가들은 고체 연료에 대해서, 김정은이 고체 연료에 대해서 ICBM이 아직까지 완성 단계에 하려면 몇 년을 걸려야 된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하려면은.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더 예의주시하면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한국 정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왜 구속을 못하고 이렇게 시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책 위반자 국회의원은 입법을 정하는 사람이에요. 입법자가 자기가 법을 어겼으면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특권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일반들이 범죄를 지어놓고 서면으로 다 제출하면 되겠네요. 검찰에서 호출해도 안 가도 되겠네요. 그런 모양새로 지금은 뭐 이재명의 범죄 행위에 대한 건이 뭐 한 10여 건이 되니까 이제 지속적인 검찰 조사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또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반면계, 그러니까 이재명계가 아닌 반면계 쪽에서의 입장이 어떻게 했냐. 이게 30표만 이탈이 되면은 이제 구속 상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탈이 과연 반면계가 이재명 당대표로서 다음 총선을 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속영장에 대한 국회의 동의안에 거부를 할 경우에 반대, 소위 말하는 구속에 찬성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도 한국 정부의 한국 지금 정가에 여러 가지 나오는 말들입니다. 문제는 지금 뭐 2번, 3번 이렇게 검찰에 소환이 되지만은 이재명은 묵비권, 진술 답변서를 가지고 거의 묵비권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검찰에서는 이제 퍼즐을 계속 맞춰가는데 확실한 증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지금 부족하다.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은 이제 앞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계속적인 윤석열 정부의 퇴진 뭐 이것을 요구하면서 이런 방향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범죄자는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피해간다 하더라도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지속적인 계속 다른 정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가기는 힘들 거다. 근데 이게 제1야당 특히 169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를 구속조하는 상황에서 과연 국회가 제대로 가동이 될 거냐.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은 뭐 1년이 아직 안 됐지만은 결국은 여소야대 정국은 내년 총선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이 국정 운영의 실타래를 못 풀 거냐? 그거는 국민들한테 모든 고통이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사법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민주당과의 대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가져가야 되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민주당 탓만하다가 2년 가까이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간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가 자꾸 주장하는 게 수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 미국 법인가들도 많이 그런 얘기하는데 증거가 없는데라고 자기가 하거든요. 검찰이 증거를 결정적으로 마지막 내놓을 수도 있어요. 미국에는 항상 그래요. 그러면은 그 증거가 없는데 이재명이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나오거든. 자기가 지금 아주 두려워하는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직 안 나오니까 증거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직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거가 있는지 아닌지 결론도 보지 않고 증거도 없으면서 이러거든요. 그게 재진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증거 내놔라. 증거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춰가면서 직접적인 증거, 예를 들어서 뭐 돈의 문제라든지 또 개인 문제의 직접적인 증거를 재판 과정에서 다루겠죠. 어차피 이건 재판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는 그것을 본인이 변호사잖아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법을 취한다. 자기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아무리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검사 쪽에서 검찰에서 아무리 이렇게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재판에 넘어가서 이 그 실질적인 증거 확고부동한 그러한 부패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밝혀질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재판 과정에 넘어가기 때문에 검찰도 재판 과정에서 이제 확실한 증거를 내밀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그래서 보기 바로 때문에 저도 그렇고. 윤석열,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당대표가 이렇게 부패 문제하고 연결돼 가지고 민주당 전체가 지금 방탄 상황으로 지금 뭐 당기도 바꾸고 그다음에 이재명의 그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그 검찰 조사에 대한 묵비권 행사라든지 과연 또 장외 투쟁을 하면서 민생 문제를 외치지만은 검찰 독재 정권 퇴진이라고 그건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퇴진을 지금 몇십만 명이 모여서 자기 집회를 하고 있듯이 민주당은 이미 이제 건너서는 안 되는 강을 건너버렸기 때문에 이재명 방탄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봐서는 여야가 굉장히 대화보다는 냉각의 시간이 길어질 거다. 그것은 고스란히 지금 뭐 난방비 폭탄이라든지 상품 문제라든지 디플레이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더 정치 실종 시대에 더욱더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워낙 범죄가 많아가지고요. 셀 수가 없는데. 우선 북한에 돈 주는 것만 해도 뚜렷지 않습니까? 그것도 증거가 많고요. 그러면서도 빨리 하나 둘씩. 돈 문제는 이제 삼성의 김성태 회장을 통해서 뭐 이렇게 몇십억 얘기가 나오죠. 7, 80억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것이 정확하게 이재명 당대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됐고 그러한 지시사항들이 혹시 녹취록이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유엔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이 그렇죠. 문제는 더욱더 국내 문제도 있지만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서의 위험성이 더 크다 이래 보는 거죠. 자, 이제 2분 남았습니다. 내가 오늘 빨리 이멀전시가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번 이제 얘기하다 마는 미 공화당 대선 주자가 누구냐. 이제 지금 트럼프가 바쁩니다. 연쇄적으로 지금 이게 집회를 다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제 이 주름 잡는 데서 끝날 것 같고, 새로운 인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국민의 65% 이상이 양쪽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안 된다. 그걸 안 하는 게 좋겠다. 나오지 마라. 하고 우리는 새로운 뉴 페이스를 좀 보내달라. 이게 이제 지리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둘이 다 아마 안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튼 대한민국 외교 라인들은 이러한 미국의 여러 가지 이 변화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바이든의 대신해서 누가 후보로 될 거냐, 그렇죠. 트럼프를 대신해 누가 후보해야 될 거냐 그렇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다각적으로 좀 인맥도 그렇고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 개선도 좀 필요하다 이래 보는 거죠. 예. 오늘은요, 딱 시간을 잘 맞춰줘서 감사하고요. 또 나중에 좋은 또 속보 같은 거 있으면 또 얘기하기로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시고요.